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소시오패스 대처하기. 네, 이 소시오패스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아시죠? 유영철처럼 아주 그 강력한 범죄, 연쇄살인을 전개를 하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그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그 사이코패스가 있는가 하면은 소시오패스라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는 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동들이 이것이 나쁜 것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인 줄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는데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없고 또 뭔가가 발각이 되면은 거짓말로 그걸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또 거짓말로 또 그 거짓말을 덮고 또 거짓말을 덮고 거짓말을 덮고 거짓말을 덮고 그래서 그 거짓말을 끊임없이 덮으려고 하고 뭐 심지어는 자살 소동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굉장히 아프다든지 뭐 기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가 어떤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의미하는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형태를 지속해서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사회적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며 대부분 불법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의 그 무비자 15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적응하는 분들이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어, 접근을 하는 거죠. 한국인 분들한테. 근데 한국인 분들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외로워요. 외롭고 그 한국인을 만나면 동포 만났다라는 생각 또는 한국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위안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대한 DSM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정신의학 분야에서 진단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패턴이 15세 이후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다음 7가지 특성 중 3개 이상을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뭐 베트남에 뭐 예를 들어서 마약 뭘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어떨까요? 좀 상대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런 부분들. 또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들을 만나면은 사기도 치는 건 물론이고 뭐 가라오케 같은 데 가가지고 술값을 자신은 내질 않으면서 그걸 즐기는 거죠. 그 한국인들이 내게끔 하면서 이런 부분들. 또 가명을 사용. 네, 아주 그 자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비밀스러운, 예? 아주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동. 타인을 굉장히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두뇌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네,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요. 그리고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 네. 제가 이거 많이 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베트남에서 이렇게 싸우거나 폭력하면 안 되고요. 공격성.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네, 그렇죠. 그리고
꾸준하게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시오패스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이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 네, 채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거죠. 네,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참 저도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났고 그리고 20명에 1명꼴로 한국에서 이러한 그 소시오패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베트남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책의 결여. 네,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출장비를 막 과다하게 요청하고 자신이 친구들 만난 돈을 출장비라 그러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도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책의 결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이것만 봐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소시오패스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부적응한 사람들이 베트남이 쉽죠. 가기가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보다는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또 물가가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은 돈으로 이제 오는 거죠. 와서는 이제 뭐 한국인 자영업자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든 뭐 무슨 상점을 운영하든 또는 한인 어떤 사회에 접근해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인 모임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그 한인 가족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살해를 했죠.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한국이 설마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국인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좋은 사람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많은데 해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